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정말 믿기 어려운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었습니다. 2025년 10월 14일 밤서울 월드컵 경기장 파라과이전을 하루 앞둔 기자회견 자리에서 홍명보 감독이 갑자기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차피 이번이 내가 지휘하는 마지막 경기다. 이 한마디의 현장은 그야말로 얼어붙었습니다. 기자들의 손이 멈췄고 옆에 있던 코칭 스태프들조차 말을 잃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 브라질전 0-5대패 이후 팬들의 비판이 거세게 몰아쳤지만 그래도 그가 이렇게까지 갑작스럽게 사퇴를 선언할 줄은 아무도 몰랐던 것입니다. 홍명보 2002년의 영웅이자 리더십의 상징으로 불렸던 사나이. 그러나 그가 감독으로서의 여정을 마무리하며 흘린 눈물은 너무나 깊고 너무나 인간적이었습니다. 사실 그 조짐은 브라질전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10월 10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벌어진 브라질전은 한국 축구가 오랫동안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경기였습니다. 결과는 0-5 완패. 그러나 그보다 더 아픈 건 경기 내용이었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실험적으로 꺼내든 3백 전술은 완전히 붕괴되었고 수비 라인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공격 전환은 느렸고 미드필더들은 압박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경기장 곳곳에서는 전술이 없다. 홍명보 물러나라라는 야유가 터졌습니다. 그날 이후 대표팀 분위기는 급속히 얼어붙었습니다. 선수단 내부에서도 이대로 괜찮을까라는 불안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주장 손흥민조차 브라질전 후 인터뷰에서 선수들이 방향성을 잃었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때부터 이미 홍명보 체제는 균열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3일 저녁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열린 공식 기자회견. 홍명보 감독은 준비된 멘트를 읽어나가다가 갑자기 말을 멈췄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흔들렸고 기자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내일 경기는 꼭 이기고 싶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이번이 내가 지휘하는 마지막 경기입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며 손으로 눈가를 훔쳤습니다. 현장은 충격이었습니다. 대한축구협회 KFA 관계자들이 당황해 옆에서 서류를 뒤적였고 일부 기자들은 이게 농담인지 진짜인지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홍 감독은 계속 이어갔습니다. 브라질전 이후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선수들이 흔들리고 팬들이 상처받았습니다. 그 모든 책임은 감독인 제게 있습니다. 파라과이전이 끝나면 모든 것을 내려놓겠습니다. 그 순간의 시대에 막이 내리는 듯한 공기가 기자회견장을 감쌌습니다. 그날 밤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고양 종합운동장 뒤편의 브리핑룸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홍명보 감독이 이번이 마지막 경기다라고 말한 순간부터 KFA 관계자들의 표정은 급격히 굳어졌고 선수단 사이에는 술렁임이 퍼졌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돌발 사퇴 선언이었다. 대표팀의 중심 주장 손흥민은 그 장면을 불과 몇 미터 거리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굳게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다. 기자회견이 끝나자 그는 곧바로 관계자 대기실로 향했다. 그의 눈빛은 평소처럼 온화하지 않았다. 결의에 찬 눈동자 속에는 혼란과 분노 그리고 책임감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그곳에서 대한축구협회 KFA 기술위원장과 마주 앉았다. 지금 이대로는 안 됩니다. 감독님이 사퇴하신다면 우리가 흔들릴 겁니다. 그럼에도 경기는 내일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그 단어 하나하나가 방 안의 공기를 흔들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KFA 관계자들이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머뭇거렸다. 그 순간 손흥민이 다시 입을 열었다. 감독 대행이라도 제가 맡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회의실은 정적에 휩싸였다. 이건 단순 한 리더십 발언이 아니었다. 한 국가대표 주장이 감독의 빈자리를 스스로 메우겠다고 나선 것이다. 그는 이미 선수 이상의 역할을 자처한 것이었다. KFA는 처음엔 망설였다. 전례가 없었다. A매치 경기에서 현역 선수가 감독 대행을 맡는 일은 한국 축구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다. 파라과이전이 단 하루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새로운 감독을 급히 앉히는 건 불가능했다. 결국 기술위원회는 비상체제를 가동하기로 결정했다.
공식 명칭은 여전히 홍명보 감독 체제이지만 실질적인 팀 운영은 손흥민이 이끌게 된 것이다. 그날 밤 선수단은 비공개 미팅을 가졌다. 손흥민은 동료들 앞에 섰다. 그는 짧게 숨을 고르고 담담하게 말했다. 내일 경기 감독님이 지켜보십니다. 우린 실수도 했고 비판도 받았지만 이번만큼은 다릅니다. 감독님이 마지막까지 책임을 지셨으니 이제 우리가 그 책임을 이어받을 차례입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눈시울을 붉혔다. 브라질전 참패 이후 무너졌던 팀 분위기가 그날 밤 다시 조금씩 되살아나기 시작했다. 특히 이강인은 손흥민의 말을 들으며 눈물을 훔쳤다고 한다. 형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그 한마디는 모든 감정을 대신했다. 손흥민은 단지 주장으로서의 역할을 넘어서 있었다. 그는 지도자 없이 방황하는 대표팀의 중심을 다시 세우려 했다. 경기 전날 밤까지 전술회의에 참여했고 스태프들과 경기 운영 시나리오를 함께 검토했다. 공격진의 조합 미드필더 라인의 전환, 타이밍 세트피스 역할 분담까지. 그는 마치 이미 감독이 된 사람처럼 움직였다. KFA 내부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평가가 엇갈렸다. 손흥민의 리더십이 훌륭하다는 찬사와 함께 현역 선수가 감독 역할까지 맡는 건 위험하다는 우려가 동시에 터져나왔다. 하지만 이 모든 논쟁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사실만큼은 분명했다. 손흥민은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는 늘 그랬다. 2018 러시아 월드컵에서 절망 속에서도 팀을 끌어올렸고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는 부상 투혼으로 한국을 16강으로 이끌었다. 그리고 이제 그는 감독의 부재라는 초유의 위기 속에서 또 한 번 앞장섰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번 사태를 단순히 실패라고만 보지 않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언제나 자신의 철학을 굽히지 않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늘 감독은 비난받아도 팀은 보호해야 한다고 말해왔습니다. 이번에도 그는 끝까지 선수들을 감쌌습니다. 브라질전 참패 이후 팬들의 화살이 쏟아졌지만 그는 누구도 탓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 몇 최후의 경기를 선언한 것입니다. 하지만 냉정히 말하자 면 리더십의 균열은 분명 존재했습니다. 그의 원칙주의는 때로는 유연함을 잃게 만들었고 세대 교체의 시기를 놓쳤습니다. 젊은 선수들은 전술적 일관성보다 감정적 거리감을 먼저 느꼈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결국 홍명보의 리더십 무너심과 고집 사이에서 균형을 잃었고 그 결과 팀은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걸 떠나 그가 흘린 눈물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는 한국 축구를 사랑했고 누구보다 그 무게를 감당하려 했습니다. 그 진심만큼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남은 건 단 하나. 10월 14일 저녁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릴 대한민국 대 파라과이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단순한 평가전이 아닙니다. 한 시대의 끝이자 또 다른 시대의 시작입니다. 홍명보 감독의 마지막 경기이자 손흥민의 첫 감독 데뷔전이 될지도 모릅니다. 무너진 팀워크를 다시 세우고 국민들에게 다시 희망을 보여줄 수 있을지. 이 경기는 한국 축구의 운명을 가를 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소식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눈물의 사태 선언 그리고 손흥민의 결단까지 정말 많은 감정이 오갔던 하루였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파라과이전 경기 결과와 손흥민의 첫 지휘 데뷔전을 자세히 다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